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입니다. 적중하신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홍프로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오버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홍프로 가족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29일 노르웨이 축구 5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릴레스트롬 대 사르브스보르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릴레스트롬은 최근 기세가 나쁘지는 않다. 다만 사르브스보르그 상대로는 최근 3연패로 약하다. 특히 사르브스보르그가 라인을 내리고 상대의 전진을 기다리는 면모가 강한 편인데 여기에 걸리면서 릴레스트롬이 되려 철퇴를 맞아버리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릴레스트롬이 되려 지공 상황을 만들면 경기력이 떨어지는 양상도 자주 일어나는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사르브스보르그는 역습 성향에 강한 팀이다. 최근 무패를 달리는 매치의 팀들도 로젠보리와 브란 등 상당히 주도권을 잡고 공세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팀들이 다수 배치가 되어 있다. 물론 사르브스보르그가 상대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대신 원정에서는 슈팅 전환율이 20%를 상회하는 등 높은 확률로 이어지는 득점력이 장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릴레스트롬이 사르브스보르그 상대로 약했던 것은 참고해야 할 것이다. 사르브스보르그가 상대의 공세를 막아내는 능력치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효율이 높은 공세를 바탕으로 주도권을 쥐고 나오는 팀들을 잘 저격하는 편이다. 릴레스트롬이 이미 3연패로 사르브스보르그에게 당한 전적도 다수 있는 모습이다. 사르브스보르그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오드 대 스트람스곳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드는 상당히 역습 지향적인 페이스를 보여준다. 다만 중앙에서의 점유나 공격 찬스를 만들어가는 것이 둔탁한 면모가 있어서 단순히 측면을 기동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한 모습이다. 애초에 스트램스고드세의 스타일상 대체적으로 점유를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수비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면모가 강하다. 오히려 오드가 상대에게 찬스를 많이 내주는 상황이 잦을 것임을 상정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스트람스고세는 지공의 힘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니다. 다만 평균적으로 52%의 점유를 차지하는 순간에는 7경기에서 6실점만 허용 중인 모습이다. 수비가 제 몫을 하면서 우세한 흐름을 이어간다고 할 수 있겠다. 이 요소 때문에 대체적으로 스트램스고드세는 하위 전력을 만나서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매치에서 강하다고 할 수 있겠다. 공식전에서는 3경기에서 1승 2무로 스트램스고드세가 꽤 좋다. 이 매치에서는 스트램스고드세가 점유를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에는 스트램스고세의 수비적 안정세가 높아지면서 대체적으로 수비적인 기량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물론 지공의 힘에서 스트램스고세가 아주 강한 스타일은 아니라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스트램스고세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데피오르 대 하우게순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데피오르는 생각보다는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고 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이 형국에서 하우게순이 이를 잘 수비를 해내고 역습으로 가는 상황에서 약한 모습을 보인다. 사실 하우게순이 리그에서도 웬만한 상위권보다 실점이 적은 모습이 있고 자신들도 몰데나 보데클림트 상대로 이기는 등 강호들을 상대로 중앙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이기는 케이스가 있지만 철저하게 하위 전력 운영에 집중하는 상대를 만나면 기복이 꽤 심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어서 하우게순은 수비적으로 전력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편이다. 특히 18실점은 브란이나 몰데 등 강호들과 비교해도 더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물론 아예 공간을 주지 않겠다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중앙에서의 라인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다. 사네피오르 상대로는 대체적으로 다득점 상황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기는 시나리오를 많이 만드는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산데피오르가 꽤 주도적으로 공격적인 운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에서 하우게순을 확실하게 공략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잦다. 물론 하우게순이 아예 실점을 내주지 않겠다고 나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하우게순이 공격 효율에서 산데피오르를 앞서는 케이스가 다수다. 하우게순 승리를 추천합니다. 이어서 트롬세 대 크리스티안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롬세는 장점이자 약점은 홈에서의 공격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특히 홈에서는 어드밴티지를 믿고 상당히 과감한 전진을 시도하고는 하는데 이것이 실점으로 연결되는 빈도수가 높다.
최근 오전에서도 유일하게 패했던 케이스는 오슬로에게 패한 홈 경기가 유일했다. 결국 크리스티안순이 난전 유도를 하면서 역습을 가는 것에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크리스티안순 상대로 2연패를 기록 중이기도 하다. 이어서 크리스티안순은 윌리암센의 이탈이 길어지는 등 센터라인과 전체적인 수비력이 좋은 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라인을 내리고 역습으로 가는 상황에서는 대체적으로 강점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 중위권인 스트램스고드세와 릴레스트롬 상대로 1승 1무를 기록하는 중이다. 원정에서의 골 기록이 다소 들쭉날쭉하다는 면모가 없지는 않아도 상대가 배후를 노출하는 상황에서는 강점을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 트롬세가 홈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돌격을 할 때 실점률도 덩달아 많아지게 된다. 이를 노리고 크리스티안순이 배후를 노려서 공격하는 식으로 최근 트롬세 상대로도 2연승을 기록하는 등 그다지 트롬세가 크리스티안순에게 강한 것 같지도 않다. 승무패는 피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 보이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 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이킹 대 몰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킹은 상위권 팀을 만나면 약한 모습을 보인다. 바이킹의 특징은 늘 중앙에서의 점유를 바탕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것인데 상위권 팀들이 이를 순순히 당해줄 이유가 없음은 명백하다. 특히 몰대를 만났을 때에도 대체적으로 최근에는 밀리는 편인데 무승부를 기록한 지난 경기에서도 몰대의 자책골 2개 덕분에 겨우 무승부를 기록했다. 올 시즌 5위 이상의 팀을 상대로는 3무 1패로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몰대는 3-5-2 양상으로 가면서 미드필더의 블록과 윙백들의 전진으로 상대를 타격하는 양상도 꽤 잘 만들 줄 아는 편이다. 특히 몰대가 원정에서는 이 양상이 대체적으로 수비적인 안정감으로 이어지면서 7경기 5실점이라는 짠물 수비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물론 원정에서도 51%의 평균 점유율을 가져가는 등 몰대가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 상황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바이킹은 강팀들을 상대로 중앙에서의 점유 문제로 인해서 부진하는 경우가 잦다. 물론 몰대가 원정에서는 대체적으로 점유 기반보다는 블록과 수비적인 운영을 선호할 수 있다. 몰대 승리를 추천합니다.